자, 가등기를 한번 볼까요? 가등기. 자, 우리 민법에는 가자가 들어가는 게 3개 있습니다. 가등기하고 가압류하고 가처분. 또 하나 추가하면은 가장매매. 예. 가장매매는 가짜, 나머지는 임시 이런 뜻입니다. 임시. 요 가등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다. 담보 가등기. 하나는 순위 보전을 목적으로 가등기 한다. 두 가지. 요거는 가담법에서 나중에 특별법에서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은 저당권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당권하고 가등기인 채로 저당권처럼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 실체적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순위 보전의 가등기는 이러한 실체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자, 오늘은 순위 보전의 가등기 등기법에도 배웁니다. 여기서 잘 들으면은 등기법 시간이 편안합니다. 여기서 못 들으면은 등기법 시간에 얼굴이 벌개집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변 사람이 자, 어떤 토지를 을에게 그죠? 정여하겠다. 정여. 3월 1일 날. 네가 합격을 하면은 정여하겠다. 이래 됐어. 자, 합격하면은 지난번에 배운 대로 정지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 자, 11월 1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이렇게. 발표 날이 맞습니까? 대충 비슷합니다. 10월에 시험치기 때문에 보통 한 달 뒤에 발표가 나거든요. 11월 1일 날 발표난다 보고 합격하면은. 자, 그러면은 을의 입장에서 보세요. 을의 입장에서는 그죠? 자, 정지 조건부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정지 조건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권. 자, 여러분이 제일 이제 중요시할 게 가등기를 왜 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 왜 하느냐? 왜? 예. 자, 지금 합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 자, 합격을 안 했기 때문에 을 앞으로 본등기를 못 하죠. 그런데 합격하기 전에 요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어버리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요 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등기를 해 놓습니다. 이걸 순위 보전 가등기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가등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등기 하기 본등기 전하고 본등기 후 두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본등기 전에는 실체적 효력이 전혀 안 생깁니다. 전혀. 본등기 하기 전에. 자,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본등기 되어야 가등기가 위력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본등기 하기 전에 가등기 상태로서는 실체상의 효력이 전혀 없다. 그럼 실체상의 효력이 전혀 없다 이 말을 네 가지로 제가 풀이하겠습니다. 첫째, 가등기에는 아까 추정력이 있다 했습니까? 추정력이 없다 했습니까? 추정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합격하기 전에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6월 1일 날 팔아먹었다 칩시다.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죠. 그러면 정의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고 이 사람은 소유자이면서 제3자입니다. 갑과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나중에 을이 합격을 하고 나면은 이제는 본등기를 청구해서 본등기를 하겠죠. 그럼 본등기 청구권으로 갑에게 주장합니까? 병한테 주장합니까? 갑에게. 따라서 제3자에게는 본등기 청구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도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을이 가등기를 이 갑의 토지에 을이 가등기를 해놨다고 해서 갑이 병한테 처분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처분을 금지시키는 효력도 없습니다. 그 실체적 효력이 없다는 말을 이제 풀이를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추정력도 없다.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도 없다. 처분 금지시키는 효력도 없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자, 그러면 어른 언젠가는 본등기 청구권을 가진단 말이에요. 본등기 청구권. 본등기 청구권을 가집니다. 자, 하나 물어볼까요? 이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등기 청구가 나오면 항상 채권적이냐, 물권이냐. 채권자로서 하면은 채권적이고, 물권자로서 하면은 물권적이고. 자, 어른 아직까지 물권자다, 채권자다, 채권자. 그러면 채권적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말은 10년이 경과하면 본등기 청구권은 뭐 된다?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까? 자,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면은 가등기는 어떻게 될까? 가등기는 본등기를 목표로 존재하는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등기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본등기 청구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등기는 있으나 마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가등기가 무효로 돼버립니다. 가등기는 무효로 된다. 무효로 되면 결국에는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 쭉 진행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자, 을이 잘 보세요. 을이 갑에 대해서 본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본등기 청구는 채권이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를 안 하면 소멸합니다. 자,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면 가등기는 존재 의미가 없죠? 그럼 가등기는 뭐로 간다? 무효로 간다. 결국 뭐 된다? 말소된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자, 을이 갑의 토지에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본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하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를 이제 표현하자 이 말입니다. 자, 본등기 청구권, 본등기 청구권의 시효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요 말이 제일 어려워. 요 말이. 다시 한번. 자, 을이 갑의 토지에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을이 가지고 있는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효력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어. 그래서 가등기를 해도 본등기 청구권은 10년이 지나버리면 소멸해버립니다. 자, 소멸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본등기 청구권의 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어. 자,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추정력도 없고,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갑이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효력도 없고,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을의 본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 중단 효력도 없다. 자, 중단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돼서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10년이 지나도록 본등기 청구를 안 하면 본등기 청구는 소멸하죠. 소멸하면 가등기는 의미가 있다? 없어요. 그럼 가등기는 뭐로 간다? 무효로 간다. 뭐 대상이다? 말소 대상이다. 그렇게. 자, 그 다음 본등기를 했어. 드디어 본등기를 했어. 자, 을이라는 사람이 그죠? 자, 을 앞으로 본등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등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본등기를 했습니다. 자, 본등기는 한 8월 1일에 했다 칩시다. 언제 할까? 8월 1일 할까? 8월 1일 날 본등기를 했다고 봅시다. 자, 드디어 본등기를 하는 순간, 자, 등기 자체는 8월 1일 날 했지만 순위는 며칠로 된다? 순위 3월 1일 날. 맞죠? 3월 1일 날. 그래서 본등기를 하는 순간 순위가 3월 1일로 되기 때문에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에 순위 보전의 효력이 이제야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8월 1일 날 본등기 하기 전에는
가등기를 아무리 해놔도 순위 보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본등기를 해야 3월 1일로 소급해서 순위 보전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등기를 한 후에 비로소 순위 보전의 효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 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자, 가등기는 3월 1일 했고 본등기는 8월 1일 해서 요 사이에 등기한 제3자가 있죠. 자, 이 사람은 6월 1일 했기 때문에 3월 1일과 8월 1일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명칭을 부를 때 중간 처분의 등기라 합니다. 뭐라고? 중간 처분의 등기. 자, 그러면 요 병의 중간 처분의 등기는 6월 1일 했고 을의 등기는 8월 1일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비교하는 게 여기 늦잖아요. 늦더라도 순위를 결정할 때는 8월 1일이 아니고 언제? 3월 1일 날. 그래서 3월 1일 날 가지고 요거하고 비교한다니까요. 즉 무슨 말이냐? 자, 8월 1일 날 본등기를 해도 3월 1일 날 한 것처럼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을이 우선한다, 병이 우선한다. 을이 우선. 그래서 등기관이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러므로 을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권 변동은 언제 생깁니까? 8월 1일 날. 즉, 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8월 1일 날. 그러나 순위는 며칠로 처리한다? 3월 1일로. 그러면 이걸 표현할 때 물권 변동은 비소급 이렇게 하고 순위는 뭐 소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다 해붙다. 할 거 없어, 할 거. 할 게 없어서 미치겠다, 그죠? 아, 실체적 효력이 없다. 아, 실체적 효력이 없다. 아, 그렇습니까? 격렬히 하도 저기에 지워졌단 말은 제 옷이 다 베렸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요 가등기만큼은 5월달에 강의해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다 한 것입니다. 다른 거는 할 필요가 없다. 다른 거는 기출 지문을 통해서 조금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가등기. 자, 뒤로 넘어갑시다. 물권의 소멸을 보겠습니다. 물권의 소멸. 자, 물건이 없어지면은 물권이 소멸하는데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자, 소멸 사유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 혼동입니다. 혼동. 경련제로 나옵니다. 혼동. 자, 아까 배웠습니다. 혼동으로 물건이 소멸할 때는 말소 등기를 해야 한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법률 행위다. 사실이다. 사실. 그런 거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혼동에 관해서 출제가 되면은 학생들이 전부 다 혼동에서 다 틀릴 뿐입니다. 그래서 혼동 안에서 맞추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혼동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 자, 을이 토지를 빌렸습니다. 지상권으로 빌려도 되고 전세권으로 빌려도 됩니다. 빌렸어. 자, 그런데 을이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갑의 토지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래서 사버렸습니다. 사가지고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렸어. 어떻게 될까? 자, 원래 을은 갑의 토지에 지상권을 잡았죠. 근데 자기 토지가 됐죠. 그럼 자기 토지가 됐으니까 빌리는 권리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 필요 없어서 소멸하는 것을 혼동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자, 두 개의 물건이 자, 한 사람에게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었을 때 필요가 없는 물건이 소멸하는 현상, 그걸 뭐라고? 혼동이라 합니다. 그럼 이때 지상권은 소멸을 하는데 말소 등기 해야 된다, 말소 등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혼동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가 을이 다시 갑한테 팔았어. 소유권이 갑으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다시. 그러면 을 앞으로 넘어온 소유권이 갑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소멸된 이 지상권이 부활하겠느냐? 부활.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부활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자, 소유권이 넘어왔다.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했다. 소유권이 다시 돌아갔다. 지상권이 다시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훌륭합니다. 왜 안 살아났냐? 밑에 괄호 써놔라. 지가 예수님이가 이래 써놔라. 자, 부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 소유권 취득의 원인, 요 매매 자체가 실효가 됐다. 실효. 아까 실효가 뭐라 했습니까? 무효, 취소, 해제. 자, 실효가 되면은 부활합니다.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자, 소유권이 넘어왔다가 돌아가면 지상권은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 이 매매 자체가 실효가 됐어.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온 적이 있다 없다? 없어. 소유권이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잘못 소멸시켰기 때문에 그때는 부활한다. 알겠죠? 왔다가 돌아갑니다. 이래 되면 부활 안 하고 아예 온 적이 없다. 그러면 부활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실제로는 두 번째에서 80% 이상 출제가 됩니다. 자, 갑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자, A가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3월 1일 날 잡았습니다. 자, 좀 있다가 B라는 사람이 역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4월 1일 날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AB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 갑은 채무자이면서 뭐요? 설정자 또는 소유자. 현재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참고로 여러분들은 요게 이제 선순위 아닙니까? 그죠? 선순위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 이렇게 됩니다. 선순위 저당권 대신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1에 나와도 똑같이 처리하자. 이게 판례입니다. 그 앞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선순위 저당권 1이 나올 수도 있고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임차권 1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험에. 자, 판례가 이게 떴기 때문에 이거를 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대항력을 갖춘. 만약에 대항력이란 말이 없으면 임차권이 먼저라도 선순위다 후순위다. 후순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고 먼저 이래 돼야 선순위가 된단 말이에요. 잘 알겠시고. 자, 그 다음. 자, 선순위는 가만히 있는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원래 B는 갑의 집에 저당권을 잡았다가 자기 집이 됐죠. 그럼 자기 집이 됐으니까 요 저당권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 이래 됩니다. 자, 두 번째. 지금 B는 가만히 있고 이제 A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A가 취득한다. 그러면 A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A의 저당권도 혼동으로 소멸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한다 안 한다. 여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우선은 요 개념을 좀 잡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당권에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별명이 딱 있습니다. 별명. 그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자, 한번 읽어보시오. 후순위는 찌꺼기 인생입니다. 후순위라고 해서 2등이 아니에요. 2등. 우리가 생각하는 2등이 아니야. 자, 요 선순위가 배당받고 찌꺼기가 있을 때만 먹는 사람이야. 찌꺼기 인생.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원래 A가 먹고 B는 찌꺼기만 먹는 인생인데 만약에 A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A의 저당권이 소멸하면 B가 선순위로 순위승진합니다. 우리 민법상. 그러면 이게 순위승진하면은 찌꺼기 인생에서 대박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놔둬야 된다,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래서 자, 선순위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한다, 존속시킨다. 왜 존속시킨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순위 승진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론이 섰네.
자, 후순위가 취득하면은 소멸, 선순위가 취득하면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예외. 감을 잡겠지만, 자, A는 아들입니다. 아들. 갑은 아버지야. 훌륭한 부자관계입니다. 훌륭한 부자관계. 이런 부자 봤습니까?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버지가 혹시 갚지 않을까봐 아버지 집에다가 저당권을 꽉 잡고 있어. 그리고 새벽마다 전화합니다. 새벽마다. 갚을 거죠. 안 갚으면 확 집을 난리 봅니다. 이렇습니다. 아들이 새벽마다. 자,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지만은 그죠?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너무 분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걸 분사랍니다. 분사. 그러면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아들이 상속합니다. 상속. 자, 그러면 매매로 취득하는 거하고 상속으로 취득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매매로 취득하면은 소유권만 넘어옵니다. 맞죠? 근데 상속으로 취득하면은 소유권만 넘어옵니까? 채무까지도 넘어옵니까? 채무. 그게 핵심이단 말이에요. 포괄성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채무가 일로 딱 넘어와 버렸어. 그럼 아들이 채권자이면서 채무자 이리 돼 버린단 말이에요. 지가 채권자, 지가 채무자. 그럼 아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거울 앞에 가야지. 거울 앞에 가가지고 거울 보면서 네가 채무자제, 네가 빌렸지 내한테 이래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놈은 뭐랍니까? 정신병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채무가 아들 앞으로 넘어오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채권을 가지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채권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래서 채권이 소멸돼 버려요. 채권. 채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저당권 앞에 있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부종성 원리에 따라서 저당권도 무조건 소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결론. 과거에 이게 판례가 나오기 전에 사법시험에 출제됐다가 학생들이 소송 넣어가지고 전원 답처리된 문제예요. 그래서 판례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출제면이 들어가면 내고 싶어서 환장한다. 상속 사건 요거. 그럼 결론이 딱 섰네. 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취득하면은 무조건 소멸. 선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매매로 취득하면은 존소, 상속으로 취득하면은 무조건 소멸. 됐죠? 연습을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은 물권이 두 개 있어. 점유권. 점유권과 비슷한 강업권. 요거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동의 예외.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죠? 무슨 권리 가지고 있습니까? 점유권. 그럼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원장님한테 사버렸어. 자, 그러면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점유권을 소멸할까요? 안 해요. 점유권은 항상 다른 권리하고 같이 존재합니다. 같이. 혼동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야. 내가 점유하다가 다른 권리를 취득해도 점유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하고 비슷한 광업권은 혼동의 대상이 아니다. 그거까지만. 자, 드디어 점유권 넘어갑시다. 뒤로 넘겨보세요. 점유. 자, 우리가 배운 거는 없어도 진도는 잘 나간다. 배운 거는 없어도 잘 나간다. 그죠? 자꾸 듣다 보면은 알아지겠지. 예, 편안하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법 공부할 때는. 약간 느긋할 필요도 있어요. 자, 나는 저 알아듣지 못했는데 큰일 났다. 그게 아니고, 나는 좀, 지금 모르겠다. 좀 있으면 알아지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점유권에는 첫째, 개념을 잡아야 되고요. 개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의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요거. 자, 요거는 별 3개입니다. 별 3개. 자주와 타주. 판례가 여기에 엄청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자주와 타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거는 별 4개입니다. 별 4개. 그리고 80% 이상이 사례 문제로 출제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유권이 침해됐을 때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점유보호 청구권이라 합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자, 이거는 별 3개.
자, 이것도 80% 이상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공부하는 습관은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것을 확실하게 팍 찔러 보여야 된다. 어떤 학생들을 보면은 대단한 거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연구했는지 뒤통수로 보면 김이 풀풀 나. 그러면 시험 안 된다니까 그게. 예. 자기는 아는 것 해도 나중에 점수가 안 나와. 점수가. 나올 만한 거를 정확하게 딱 알아야 된다. 자,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 개념을 잡읍시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즉 지배를 하고 있어. 지배. 점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지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을이 왜 지배를 하느냐? 빌렸습니다. 빌렸어. 자, 빌렸다. 이런 개념이 들어왔어. 빌렸다. 빌리는 권리는 임대차도 있고 뭐 전세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잖아요. 하여튼간에 빌렸다는 개념이 딱 들어왔어. 자, 그러면 빌려준 사람을 간접 점유자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간접. 빌린 사람을 직접 점유자 이렇게 불러요.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직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빌린 관계가 아니고 고용을 했어. 고용을 했어. 자, 고용을 했다는 말은 결국 갑이 지시하고 명령하고 을이 복종하는 관계, 이걸 고용이라 합니다. 그럼 고용을 한 사람을 뭐라 하느냐 앞으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점유주 이렇게 합니다. 자, 고용당한 사람을 뭐라 할까? 지배는 하지만 그죠?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뭐라 부른다? 점유보조자. 자, 점유보조자는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권은 점유주한테 있습니다. 점유주한테. 자, 그러면 참고로 이제 점유보조자가 등장했다. 여러분이 시험에 점유보조자가 등장하면은 한마디를 딱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는 인간 축에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점유보조자는 뭐라고? 인간 축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지문을 봤는데 점유보조자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무조건 X. 두 번째, 점유보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무조건 X.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청구할 수도 없고 청구당하지도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는 것이 남을 때리는 것밖에 못해요. 때리는 거. 때리는 거. 자, 뭔가를 막기 위해서 폭행해서 때리는 거. 그걸 뭐랍니까? 긴급할 때 경찰 도움을 얻을 수가 없죠. 그때는 때려서 막을 수 있는 권리는 가집니다. 그걸 자력구제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만 가지고 나머지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결론을 기억하시고. 자, 점유보조자는 대표적으로 얘가 뭐 있습니까? 점원. 가게를 돌보는 알바 아가씨. 점원. 또 뭐 있습니까? 공장의 근로자. 또 뭐 있습니까? 가정부. 그죠? 또 뭐 있을까? 운전기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물건을 지배해도 점유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점유보조자 이렇게 부릅니다. 운전기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갑이 재벌 3호야. 3호. 그 다음에 여기 승용차가 있어. 3호차야.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운전기사입니다. 자, 3호를 태우고 백화점 갑니다. 백화점. 그러면 3호는 백화점에서 미안합니다. 과로 돌아다닙니다. 쇼핑하고 있다. 쇼핑. 과로 돌아다닌다. 과로가 뭔지는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과로 돌아다닌다. 쇼핑하고 있다. 그럼 기사는 차 안에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럼 차를 기사가 지배하고 있죠? 기사가 지배하고 있지만은 점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점유보조자. 3호를 뭐란다? 점유주. 그래서 기사한테는 점유권이 없고 3호한테 점유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간을 뭐란다? 지배하는데 점유권이 없다. 점유보조자.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자주와 타주를 보겠습니다. 자주. 자, 발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발음 한번 해보라니까 어떤 인간은 자주 이래 샀더라. 자주가 아니죠. 자주. 스스로 자자, 주인 주자. 스스로 주인임을 전제로 하는 점유. 그런 뜻입니다. 한자로.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 안 가지고 점유했다. 그게 자주와 타주입니다. 자, 자주와 타주가 중요한 것은 판례가 워낙에 많습니다. 판례가 30몇 개인데 그거를 다 익히려면 돌아버립니다. 그래 하지 말고 제가 시킨 대로 딱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주관적이란 말은 실제 의사를 기준으로 그런 뜻입니다. 자, 객관적이란 말은 실제 의사와 상관없이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소유의 의사가 있냐? 그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남들이 봤을 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냐? 그게 기준이더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걸 통과하면 끝이다. 자, 가별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니까 롤렉스 시계 3천만 원짜리. 그 롤렉스 시계 말고 더 비싼 거 뭐 있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 제 제자 중개소장이 돈을 잘 번 사람이 있는데 자기 남편한테 롤렉스 시계 사줬다 하더라고. 그 얼마짜리고 하니까 4,500만 원짜리 다대. 1억짜리도 있다던데. 예. 논두렁요. 자, 롤렉스 시계. 자, 여기 봅시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부잣집에 튀어들어가 가지고 훔쳤습니다. 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롤렉스 하면서 을이 딱 점유하고 있습니다. 요 훔친 을을 뭐랍니까? 자, 한번 읽어 보실랍니까? 도인. 그죠? 도둑놈을 높여서 부를 때 도인이라 합니다. 그 도인할 때는 항상 한자로 써라. 왜? 한자로 안 쓰면 지리산 도인이 헷갈립니다. 지를 여기 한 줄 알고. 도둑놈이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도인은 홍길동이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부잣집을 틀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틀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소유의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나 남들이 봤을 때는 그걸 모르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소유하려고 훔쳤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니 자주다 타주다? 자주가 돼버리지. 그래서 도둑놈은 언제나 자주가 돼버린다는 거야. 언제나 자주. 이 개념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언제나 자주. 그래서 도둑놈의 머릿속에 실제로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남들이 봤을 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냐 안 되냐 그게 기준이야. 그래서 이 도둑놈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훔쳤지만, 즉 소유의 의사가 없이 훔쳤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자기 하려고 훔쳤을 것이다 이래 평가되기 때문에 언제나 뭐다? 자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을이라는 사람이 빌린 사람이야. 빌린 사람이라 그러면 무조건 타주입니다. 개념이 이렇게 잡아라. 자, 빌려서 점유한다 그러면 무슨 점이라고? 타주. 소유의 의사가 없습니다. 빌렸다. 자, 이 빌렸다는 개념 속에는 잘 들어보세요. 자, 분묘기지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뭡니다.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자주일까 타주일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기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게 분묘기지권이야. 그러면 분묘를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다.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 개념이다. 빌리는 개념이다. 빌리는 개념. 그래서 항상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타주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명의수탁자. 맡긴 사람은 신탁자. 부탁을 받은 사람은 수탁자. 그러면 실제는 갑이 신탁자로서 주인인데 등기를 을한테 맡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을은 지금 소유자가 아니면서 명의만 지금 보관하고 맡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명의 수탁자도 타주 점유다 이렇게 봅니다.
타주죠. 시험이 아주 잘 나오면 정리를 쫙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을이 이제 매매를 했어. 매매. 을이 매수인이야. 매수인. 자,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자주. 남들이 봐도 자기 소유하려고 샀을 것이다. 그래서 자주가 됩니다. 매수인의 점유는 원칙으로 뭐라고? 자주. 자,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거. 자, 이 매매가 무효입니다. 무효가 됐어. 무효가 된 경우에 매수인이 잠시 점유하고 있어. 자주일까 타주일까? 응? 자주일까 타주일까? 대답해봐라. 자, 우리 판례는 무효임을 알았다. 그러면 타주. 무효임을 전혀 몰랐다. 그러면 자주.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이기 때문에 조금 암기성도 좀 필요해. 자, 그 다음 무효가 아니고 요 매매가 취소되거나 해제가 됐어요. 해제. 취소되거나 해제가 됐음에도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다. 그때는 무조건 타주입니다. 왜냐 하면은 무효라는 것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취소 해제는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모른다, 알게 된다. 그래서 타주 개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무효인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 왜? 무효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무효 사유가 있냐 없냐 그런 이야기야. 근데 취소와 해제는 그냥 합니까? 의사표시를 합니까?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취소 해제된 사실을 을이 안단 말이야. 알고 점유했기 때문에 무조건 타주이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매도인의 점유를 보겠습니다. 매도인. 자, 매도인의 점유. 자, 매매하기 전에 매도인의 점유는 자주일까 타주일까? 매매하기 전에. 자주죠. 자기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주. 근데 매매를 하는 순간 소유권은 그대로 갑한테 있어요. 소유권은 갑한테 있지만 매매를 딱 해버리면 자기가 소유자이지만 조만간에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죠. 넘어가는 것을 전제로 잠시 점유함으로 뭐로 바뀐다? 타주로 전환돼 버립니다. 이렇게 매도인의 점유. 그래서 매도하기 전에 갑의 점유는 자주, 매도하고 난 뒤에는 타주로 바뀐다. 자,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여기 하나 다시 설명이 됩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갑이 안 갚으니까 A가 경매 신청합니다. 그러면 경매 신청하면은 그죠? 을한테 이 토지가 뭐 됩니까? 낙찰이 되겠죠. 낙찰 그죠? 낙찰이 된다. 그러면 이게 낙찰 과정을 딱 보겠습니다. 첫째, 경매를 신청하면은 판사가 매각 허가 결정을 합니다. 뭐를 한다고? 매각 허가 결정을 하고 4월 1일 날,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을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런 절차로 갑니다. 자, 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아까 배웠잖아. 매각 대금 완납 시. 자, 이전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대신에 이전 등기는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후속 절차다 생각하시고. 자, 그런데 완납을 하면은 을이 소유자야. 그건 시험이 안 나와. 그런데 완납되기 전에 매각 허가 결정만 났어. 매각 허가 결정. 자,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은 그죠? 자, 매각 허가 결정이 나기 전에 갑의 전은 뭐다? 자주. 지땅 아닙니까? 지땅. 자주야. 그런데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은 자기 땅이지만 조만간에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죠. 넘어가는 것을 전제로 점유함으로 뭐로 전환된단 말입니까? 타주로 전환된다. 매도인의 점유하고 똑같이 처리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매도인의 점유는 매도하기 전에는 뭐 자주, 매도한 후에는 타주. 소유권은 그대로 가본 데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냐 없냐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매도하기 전에는 자주, 매도하면은 타주. 그다음 매각 허가 결정이 되기 전에는 자주, 매각 허가 결정된 후에는 타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누가? 갑이. 갑을 주로 뭐랍니까? 갑을 채무자. 이 사람은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 이래 됩니다.
요게 시험에 유력합니다. 중요한 판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자 공유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 시험에 나올 거는 거의 다 했어. 할 거 없다니까 보면은. 출제 안 나오면 그 뻔한데 뭐 내고 싶은 게 그죠? 자, 공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2분의 1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2분의 1씩 공유. 근데 을이 2분의 1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전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을이 점유하고 있다. 자, 이거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그죠? 어떻습니까? 자, 갑하고 을이 공동 소유하는데 을이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자줄까 타줄까? 우리 판례는 이렇게 나눕니다. 자기 지분하고 관련해서는 자주. 갑의 지분, 즉 타인의 지분. 타인의 지분하고 관련해서는 타주. 이렇게. 약간 암기성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다 기억을 하시고. 다 했다. 판례 12개가 들어있습니다. 나올 만한 거. 이걸 조직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라 이 말. 조직적으로. 그래서 우선은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기억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도인의 점유는 언제나 자주, 빌린 자는 타주, 분묘기지권자도 타주, 명의수탁자도 타주,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자주. 매매가 무효일 때 매수인의 점유는 알았다 타주, 몰랐다 자주. 취소가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의 점유는 언제나 타주. 매도인의 점유는 매도하기 전에는 자주, 매도하면은 타주. 그 다음에 경매에서 매각 허가 결정 전에는 자주, 결정 후에는 타주. 그 다음에 공동 소유에서 자기 지분하고 관련해서는 자주, 타인의 지분과 관련해서는 타주. 이래 된다니까.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재미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점유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자, 사례 문제로 나오고 별 4개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별 4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자, 이것도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을한테 지금 집을 팔았습니다.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그 집이 홀라당 하면서 넘어갔어. 을 앞으로. 제가 어느 학원에 몇 년 전에 이게 집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니까 선생님 집이 어째서 이동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 속으로 저 사람은 언젠가는 시험 대야 됐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갑의 지배하에 있다가 을의 지배로 바뀌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을 앞으로 이전 등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소유자 맞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 그런데 이 매매가 무효가 돼버렸어. 무효가 됐다. 자, 무효가 되면은 등기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갑은 집을 회복하는 사람이야. 회복자. 근데 을이 갑에게 돌려주기 전에 잠시 을이 점유하고 있죠. 이제 을을 뭐란다? 점유자. 이걸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무효가 되어도 이걸로 처리합니다. 취소가 되어도 이걸로 처리해. 자, 매매가 무효가 돼도 취소가 돼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게 있다. 만약에 이 매매가 해제가 돼서 해제. 사실은 취소가 되어도 결국 무효, 해제가 돼도 결국 무효 아닙니까? 그런데 해제가 됐을 때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이 안 됩니다. 여기는. 왜 그럴까? 해제가 됐을 때는 549조 원상회복이라는 특칙으로 처리합니다. 자, 해제가 됐을 때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로 처리한다. 원상회복으로 처리한다. 원상회복. 그래서 549조로 처리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201조, 202조, 203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해제해서 다시 또 201조가 언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요 매매가 뭐가 됐을 때 무효가 됐거나 취소가 됐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해제가 됐을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 을은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없죠. 이게 매매가 실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줘야 되는데 잠시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앞에다가 무단 이 말이 딱 들어가야 돼. 기본서에는 그런 말이 없어. 그 점유자 이래놨어. 그러면은 학생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못한단 말이에요. 무단 점유자. 아시겠죠? 점유할 권리가 없는 무단 점유자, 불법 점유자를 전제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점유자가 가백의 회복자한테 집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그걸 다루는 것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렇게 합니다. 자, 우선은 첫째, 을에게 과실 수취권이 생기느냐? 과실 수취권. 과실이 뭡니까? 자, 을이 가백에 돌려주기 전에 을다시한테 잠시 빌려줬어. 을다시한테 잠시 빌려주고 뭐를 받았습니까? 월세 받았죠. 월세. 요거를 뭐랍니까? 과실이랍니다. 과실. 자, 과실 연습하자. 자, 과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천연과실, 법정과실. 자, 천연과실은 뭐의 산출물. 예? 자, 소의, 송아지, 말의, 망아지, 닭의. 야, 이제 잘한다. 어떤 인간은 또 병아리 이 짓 하지 마라. 병아리가 아니고 뭐요? 알. 자, 송아지, 망아지, 알. 요런 거는 뭐요? 천연과실. 토지 사용료, 지료, 집 사용료, 임대료, 돈 사용료, 이자. 이걸 뭐라고? 법정과실.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는 법정과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이 가백에 돌려주기 전에 잠시 을다시에게 빌려서 월세 받은 거, 월세 받은 거를 을이 먹느냐, 월세도 갑한테 돌려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자, 이거는 두 가지로 간단하게. 자, 점유자가 선의이면은 수취할 수 있고 악의이면은 수취할 수 없다. 간단하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선의자가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 부당이득이 되겠느냐, 이런 판례가 있어. 희한하죠. 부당이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선의자가 과실을 먹은 것이 부당이득이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돌려주면 과실수취권이 없는 것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다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데도 판례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선의자가 과실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을의 잘못으로 집에다가 훼손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불법 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또 판례가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성립돼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자, 결론적으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는데 과실을 수취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과실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손해배상이 성립되는 경우는 있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선의의 뜻이 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선의의 뜻이 뭐냐. 다른 데 선의하고 달라요. 선의가 무슨 말인지 잘 보십니다. 자, 과실 수취권이 있는 본권이라고 오신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과실 수취권이 있는 본권이라고 잘못 믿었다. 이게 선의야. 판례상으로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자, 과실 수취권이 없는 본권이라고 잘못 믿었다. 이거는 선의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과실 수취권이 있는 본권이 뭐가 있느냐? 소유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요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그 과실 수취권이 없는 본권은 대표적으로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질권은 시험 보면 안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수취인. 수취인이 무슨 말입니까? 수취인. 수치스럽다 이 말입니까?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 그걸 수취인. 맡긴 사람은 임치인. 보관하는 사람은 수취인. 이렇게. 이런 사람은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이라고 잘못 믿었다. 그러면 선의. 유치권, 질권, 수취인이라고 잘못 믿었다. 그거는 선의다 아니다. 아니다. 선의라야 과실수취권이 있고 악이면 과실수취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믿어도 과실수취권이 있는 본권이 있다고 잘못 믿어야 선의로 취급되는 것이지, 과실수취권이 없는 본권이 있다고 믿어버려도 선의로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 조심.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을이 점유하다가 자, 돌려주기 전에 집이 멸실훼손이 됐어. 자, 훼손이 됐을 때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자, 첫째 논점이 뭐냐?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을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시험장에 가면은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을의 잘못으로 멸실, 을의 잘못으로 훼손, 이럴 때만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뭡니까? 을. 옛날에는 제가 똑같이 썼어. 똑같이 쓰니까 이짓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노래 끝에 이를 이쪽으로 씁니다. 지금 구분이 되게끔. 요거는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책임의 범위, 이게 이제 중요하다. 책임의 범위. 자, 책임의 범위는 보세요. 자, 선의이면서 자주, 자, 악의이면서 자주. 그게 뭡니까 또? 선의이면서 타주, 악의이면서 타주. 네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경우의 수가. 자, 어느 게 가장 착합니까? 느낌이. 선의이면서 자주. 이때만 책임이 경감됩니다. 경감. 즉 현존익만 책임을 집니다. 현존익만 배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현존익. 자, 나머지 세 가지는 책임이 경감되지 않고 전 손해를 배상합니다. 전 손해 배상. 간단하게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점유하고 있는 을이 갑에게 돌려주기 전에 저 집을 수리를 해버렸어. 수리. 비용이 들었단 말이에요. 비용. 을의 비용이 지출이 돼서 저 집 때문에, 그러면 그 비용을 갑한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자, 과거의 시험은 과실수취권, 멸실훼손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최근은 여기에 계속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훨씬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자, 우선은 여러분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타이틀이 세 가지가 딱 생각나야 돼. 과실수취권,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비용 상환 청구권. 이게 떠올라야 된다니까. 타이틀. 그리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 사례의 구조를 딱 기억해라. 구조. 매매가 뭐가 됐다. 무효 취소됐다. 그래서 을은 돌려줘야 되는데 잠시 점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 이때 을은 적법 점유자다, 불법 점유자다, 불법 무단 점유자, 이런 개념이 딱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비용이란 게 나오면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필요비하고 유익비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비, 유익비. 자, 필요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태풍이 불어서 수선한다. 특수 필요비, 보일러 수리비, 통상의 필요비, 이렇게 부릅니다. 통상의 필요비. 특수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 자,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하고 셈셈이 된다. 셈셈이가 뭐예요? 셈셈이 상계.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갑에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과실을 먹었으면 통상의 필요비는 받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셈셈이 되기 때문에. 자, 유익비는 조심해야 됩니다. 필요비는 보일러 수리비 10만 원, 유익비는 지분 계량비 1000만 원.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요거는 얼마? 10만 원. 보일러 수리비. 요거는 뭐요? 지분 계량비. 자, 유익비는 좀 조심해야 돼. 자, 유익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익비를 지출함으로써 집의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됩니다. 현존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청구하는 방식도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에서 선택을 한다. 선택. 우리 민법에 돈을 선택할 때는 항상 주는 자가 선택합니다. 돈 주는 자는 을입니까? 갑입니까? 갑이죠. 그래서 선택은 회복자가 한다. 회복자. 회복자가 선택한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연습합시다. 지금. 자, 지금 지붕 계량비로 1,000만 원.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붕을 계량했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계량하니까 1억짜리 집이 1억 3천짜리로 됐다 이 말입니다. 지붕 계량하니까 얼마 들어서 1,000만 원 들여서 1억짜리를 계량하니까 1억 3천짜리로 됐다. 그럼 정가액이 얼마예요? 3천만 원. 이렇게. 그러면 1,000만 원하고 3천만 원 중에서 선택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누가 선택한다? 주는 자가. 얼마를 준다? 1,000만 원. 어떤 인간은 3천만 원. 그거는 민법상의 인간이 아닙니다. 민법의 인간은 합리적인 인간을 한다. 주는 사람은 작은 걸 준다. 이렇게. 자, 회복자가 선택한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1,000만 원 투입하면은 1억짜리에서 1억 3천으로 가액이 증가됐죠. 증가됐으니까 받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잘 없는데, 자, 우리 지붕을 계량한답시고 1,000만 원 투입했어. 그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계량을 했어. 그런데 오히려 집을 조졌어. 조져가지고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계량을 했는데 1억짜리가 9천만 원짜리가 됐었어. 이거 집을 조져가지고. 그럼 가액 증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경우에는 가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용 청구하면 뭐 된다? 폭행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액 증가가 현존했을 때 이 말. 쓸 데가 없네. 큰일 났네. 자, 이게 선생의 이게 능력 중에는 설명할 때 칠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어서 완전 막혀가지고 끝장났다.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여기. 응? 허락합니까? 요거까지. 예. 찍으려면 빨리 찍고. 버떡. 자, 같이 찍어줘, 같이. 예. 요 부분. 자주와 타주. 다른 학원에도 굉장히 열심히 찍는 사람이 몇 분 있더라고. 그 옆에 살가가지고 집에서 봤나니까 안 봤다더라. 그 말로 찍노? 그래도 찍어놔야 됩니다. 그래도 그죠? 다 찍습니까? 여기만 해도 되는데. 사장님은 집에를 못 가겠네. 됐습니다. 자, 비용 청구 조건은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자, 그림은 지금 똑같습니다. 자, 갑이 주인이고 을이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고 이 매매가 무효로 됐고 또는 취소가 됐거나 이렇게 됐다. 자, 갑은 회복자이고 이 사람은 현재 점유자이다. 이런 이야기. 자, 비용을 지출했다 그랬는데, 자, 우선 비용 상환 청구는 특징이 그죠? 선이라도 할 수 있고 악이라도 할 수 있고 선악을 불문합니다. 특징. 자, 다른 거는 선이 악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비용 청구만큼은 선악을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첫째 특징. 자, 두 번째는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비용을 받을 때까지 집을 돌려주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억수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다. 자, 비용 청구는 언제 하느냐 하고 누구에게 하느냐 하고 이게 대학원생이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이게 집중적으로 출제됩니다. 자, 하나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이 전에 임대차 배웠죠? 임대차. 자, 임차인은 필요비를 언제 청구합니까? 기억납니까? 필요비 즉시 언제든지
유익비는 종료시. 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임차인의 필요비 청구는 즉시 언제든지, 유익비는 종료시. 그런데 여기는 임차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본권이 없는 무단 점유자는 비용 청구를 언제 하느냐?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헷갈리면 안 된다. 헷갈리면은. 그래 언제 청구하느냐 했을 때 우리 판례가 뭐라냐? 목적물 반환 시 또는 반환 청구 시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자,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 청구는 언제 한다? 목적물, 즉 집을 반환할 때 또는 반환 청구 당할 때 그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누구에게 이게 더 중요하죠. 자 보세요. 자 우리 비용을 지출한 것은 5월 1일인데 청구는 지금 7월 1일 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가위병한테 집을 팔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6월 1일 날 팔아버렸어. 이 사람이 지금 소유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지출할 당시에는 소유자가 갑이었죠. 청구할 당시에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병. 도대체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다. 아주 중요한 판례다. 자 이것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2번 나왔고 사법고시에는 무려 5번 나왔어요. 5번.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자 요거는 잘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딱 정리합니다. 계약.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있고 유효하면 계약의 상대방 갑에게 청구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제가 읽을 때. 자, 계약이 있고 유효하면 갑에게 청구하고. 그다음 두 번째. 계약이 없거나 또는 무효이면 현재 소유자 병에게 청구합니다. 이 문구를 잘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 문구. 자연스럽게 읽어져야 됩니다. 자 위에는 뭐라 하니까 계약이 있고 유효이면은 갑에게, 계약이 없거나 있어도 무효이면은 병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뭐 제일 중요한 건 다 했습니다. 자, 지금 뭐 시간이 애매하니까 그냥 쉬지 말고 연속해서 끝냅시다. 되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쉬어야 되겠다. 안 쉬면 나는 자살하고 싶다. 시간이 애매해서. 자, 여기 이제 좀 지우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서 조금 또 저거 하네. 다 찍었습니까? 촬영하는 사람 없어요? 다 치울까? 자, 제가 지우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타이틀이 뭡니까? 기억이 납니까? 타이틀.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유보호청구권. 근데 어제는 제가 창원에 강의를 하는데 창원에보다 여기가 항상 늦게 끝나요. 왜 그런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봤더만은 창원의 칠판이 여기보다 훨씬 큽니다. 칠판이 훨씬 커. 제가 지울 일이 없습니다. 항상 칠판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좀 좁아가지고 조금 부닥치는 부분이 좀 있다. 자, 이거는 뭐냐? 요거는 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특별하게 점유보호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소유권에서는 물권적 청구 이렇게 부르는데 점유권에서는 보호청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선은 자 점유보호청구는 204조, 205조, 206조 3개 딱 아까 했습니다. 아까 물권적 청구할 때. 자, 204조는 반환 청구, 205조는 제거 청구, 206조는 뭐였습니까? 예방 청구.
근데 주의할 것, 점유에서는 다른 말을 씁니다. 반환은 횟수로 쓰고, 제거는 보유로 쓰고, 예방은 보전으로 씁니다. 같은 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문을 딱 보면은 횟수 및 손해배상 청구, 보유 및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다르게 돼 있다. 그것도 시험에 냅니다. 보전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핵심이 이거다 말 이거 조심해라 조심. 자, 이래 해놓고 205조, 206조는 이 정도 선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204조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게 별 4개다 이 말이에요. 별 4개. 아까 별 4개를 한 게 이겁니다. 이거. 자, 이거하고 213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213조는 뭐예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요거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그 차이가 시험에 나온다 봐. 차이.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을이 훔쳤습니다. 훔쳤어. 그 시계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갔어. 이렇게 훔쳤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갑은 을에게 시계를 돌려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갑은 무슨 권리가 침해됐습니까? 무슨 권리가 침해됐다? 첫째는 항상 점유권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점유권도 침해되었고 뭐도 침해됐다? 소유권도 침해됐다. 점유는 숨어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실수를 잘해요. 그러면 점유권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죠? 소유권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소송으로 할 수도 있고. 자, 갑의 입장에서는 점유권으로 할 수도 있고 소유권으로 할 수도 있고 이 큰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자, 우선은 첫째,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반드시 침탈을 전제로 합니다. 침탈이 있어야 합니다. 침탈. 그런데 소유권은 침탈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점유권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그러나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그것도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됩니다. 소송으로. 그런데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1년 안에 전혀 필요가 없다. 소송으로 할 필요도 없다. 이 뭐 완전히 소유권은 지 맘대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요 1년은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기간이다. 이걸 출소기간이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출소기간. 우리 민법 전역에서 출소기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권리 행사를 소송으로 하라. 여기밖에 없다니까. 출소기간. 자, 여러분이 갑이면은 자, 점유권하고 소유권하고 하나만 할 수 있다면은 뭐로 해라 말입니까? 소유권으로 해야지. 왜? 소유권으로 해야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걸로 했다가는 침탈이 아니면 패소,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패소, 1년이 넘으면 패소, 하나만 이렇게 돼 본단 말이에요. 에? 자, 기억하시고. 그럼 침탈이 뭐냐? 침탈은 세 가지 개념이 들어옵니다. 자, 한번 읽어 보실랍니까? 딱 세 마디. 절도, 강도, 위법한 강제집행. 딱 세 가지. 응? 그걸 침탈이라 합니다. 자, 따라서 사기,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횡령,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분실,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만약에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시계를 가져왔어. 그때는 점유권에게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로 해야 된다? 소유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요 을이라는 사람이 다시 승계인 병한테 지금 넘겼습니다. 병한테. 자, 이 사람을 승계인이라 합니다. 승계인. 그죠? 자, 승계인은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 승계인. 샀다 이면 샀다. 매수. 매매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병한테. 좀 읽어봐라. 선의의 특별 성계인에게는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랬죠? 악의의 병한테만 할 수 있다. 같이. 근데 소유권으로 하면은 선악을 불문하고 병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집에 갈 때가 다 돼가고 1시간 넘게 강의하니까 눈이 풀렸어. 정신 차리고 조금만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시험에서 선의의 병으로부터 다시 정이 샀다. 여기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정이란 사람을 전득자한다. 정은 악인데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갑은 악의 정에게 점유꾼에게 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자, 병은 악이면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병한테. 근데 정은 악이라도 반환 청구를 못 해요. 자, 그거는 앞에 있는 사람이 뭡니까? 선의죠, 선의. 선의는 반환 청구를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해.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반환 청구를 막고 있어요, 벽으로. 반환 청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숨은 사람은 악이라도 보호된다. 이게 우리 민법의 원리입니다. 이걸 은폐물 법칙이라 합니다. 뭐라고? 은폐물. 선의자 뒤에 숨어 있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된다. 이걸 은폐물 법칙이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갑은 점유꾼에게 한 반환 청구를 할 때 을한테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병한테는 선일 때는 할 수 없고 악일 때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병으로부터 넘겨받은 전득자 악의의 정한테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딱 출제가 됐습니다.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점유권이고 소유권은 전반적으로 체계만 잡고 조금 맞춥시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소유권은 최소한 2문제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3문제가 나옵니다. 소유권. 자, 첫째는 상린권에 관해서 출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권의 취득 원인에서 출제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뭐랍니까? 공동 소유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제가 타이틀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체계를 못 세우면 나중에 다 무너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보여. 그 소유권 딱 나오면 상린권, 취득, 원인, 공동소유 이게 탁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계속 해가지고. 자, 소유권의 취득 원인은 법률 행위로 취득할 수도 있고, 즉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으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법률 행위 매매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 그게 첫째, 취득시효. 취득시효가 있고, 그 다음에 선점, 습득, 발견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부합, 혼화, 가공. 여러분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너덜너덜하지만 저는 자꾸 힘이 생깁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더 나아. 가면 갈수록. 자, 여기 보세요. 취득시효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주에 바로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취득시효. 들어오시기 전에 커피 3잔 마시고 들어오라. 굉장히 중요한데 직전 시험에 출제가 안 됐어. 그럼 이번은 무조건 출제됩니다. 무조건. 어렵고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개념만 알아도 되고 시험은 안 옵니다. 이것도 거의 시험에 안 나와. 부합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자, 공동소유는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나올 때는 2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자, 상린권이 무슨 뜻입니까? 상린권. 서로 상자, 이웃 린자. 서로 이웃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그걸 뭐라고? 상린권. 자, 상린권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주위 토지를 통행하는 권리. 자, 한번 읽어보세요. 주위 토지 통행권.
여기에 판례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 나머지는 조문 문제다. 주위 토지 통행권. 너무 길다. 줄여가지고 주통권 이래 하자. 자, 이 주통권은 그림을 따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로 끝납니다. 그림 하나로. 심심한데 그림 한번 그려봐라. 니나 그리라 이래서 하지 말고 좀 그려봐라 제발하고. 요 그림 하나만 끝이다. 그 주위 토지 통행권이 뭐냐 하면서 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거다 이래 보면 끝입니다. 내용은 하니까 니나 알아라 이러면 됩니다. 그죠? 답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을이 답답하다. 이 막혀가지고 눈앞이 캄캄한 땅이다. 맹지 이래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을은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걸 뭐라고? 주위 토지 통행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을이 여기를 통행할 때는 계약으로 통행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통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약으로 통행하는 권리를 다음에 배웁니다. 지역권이라 합니다. 지역권. 법률 규정으로 자동으로 다니는 것을 주통권이라 합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 이렇게. 요거는 계약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186조에 따라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주통권은 법률 규정으로 생기기 때문에 187조에 따라서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맨날 해봐야 등기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거 배운다니까. 자, 그러면 명칭을 보여하겠습니다. 자, 갑의 토지를 뭐라 할까요? 모른다, 모른다. 자, 읽어보세요. 여기 지역권 같으면 성역지, 요역지 이래 부르는데 지금 지역권 합니까? 주통합니까? 주통. 주통에서는 우리 판례가 이렇게 부릅니다. 갑의 토지를 뭐라고? 통행지. 을의 토지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미안합니다. 지랄 같습니다. 피통행지. 이지다고 있습니다. 피통행지. 에? 그 판례 용어를 모르면 다음에 지문을 읽어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 갑의 토지는 뭐야? 통행지. 을의 토지는 피통행지. 또는 포위된 토지. 미안합니다. 계속 지랄하고 있다. 포위된 토지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논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논점이 별게 아니단 말이에요. 주통권 해봐야 판례가 12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날 만한 거는 지금 정리를 간단하게 해버리면 돼. 자, 첫째. 어느 경우에 주통권이 인정되느냐. 첫째. 기존에 통로가 없다. 기존에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주통권이 인정된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가 중요하겠죠. 기존에 통로가 있는데 충분한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자, 기존에 통행로가 여기 있어. 자, 여기가 통행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데 비밀을 가르쳐 줄게. 기존에 통행로가 있는데 도로 넓이가 10cm야. 10cm를 걸어본 사람? 없어. 자, 10cm 길은 누가 다닐 수 있을까? 그것도 또 가르쳐 주있나? 발레리나. 발을 세워가지고 걷는 그 사람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 보통 사람은 여기를 다니다가 죽은 사람 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도로의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때는 주통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편리할 목적으로는 주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문구. 자, 그 다음 두 번째. 통행권자. 누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왜 중요하냐. 보통 보면은 소유자가 통행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소유자뿐만이 아니고, 그죠? 빌린 사람,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임차인도 통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토지를 빌린 사람도 통행권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우리 판례 최근에 나온 거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명의 신탁자는 통행권이 없다. 이런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그냥 외우라. 어쩔 수 없이. 명의 신탁자. 명의 신탁자. 자, 세 번째. 통행권의 범위. 자, 범위를 결정할 때는 장래의 상황을 고려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장래의 상황은 고려해서는 안 돼. 현재 상황만 고려해서 넓이를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리 10년 뒤에 물류단지를 크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10년 뒤에 하는데 10년 전에 갑한테 도로를 50m 넓이로 달라.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장래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공법의 건축법상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잘은 몰라도 건축법을 딱 보면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넓이가 몇 미터 이상, 4m 이상, 그죠? 2m 이상 접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4m 이상 넓이의 도로에 2m 이상으로 접하고 있어야 건축이 가능해요. 그런데 어리 가백의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은 건축할 정도의 길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네 번째, 통행로는 변경이 가능하다. 이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변경. 한번 결정되면은 변경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 다시 통행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자, 돈을 주고 다니냐 돈을 안 주고 다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상 문제. 자, 어리 갑의 토지를 다닐 때, 자, 돈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안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응? 남의 토지는 줘야지. 원칙은 유상이 원칙입니다. 유상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복사물 받았어요? 아니, 무슨 이런 분들이 아니,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해야지. 없어? 자세가 안 돼 있네, 자세가. 열이 팍 생기네. 아니, 그 선생이 좀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서 빨리 이렇게 내가지고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그 내려가서 계속 이렇게 뭐 욕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봐야지. 제가 13번 나가는 걸 한꺼번에 다 줬다니까. 바탕화면 깔아놨다니까. 지금이라도 누가 빨리 가보세요. 지금 복사를 안 해놨으면 지금 못 봤잖아. 간 사람은 무조건 합격이다. 간 사람은 무조건 합격이다. 갔을 때 빨리 해보자. 자, 예외적으로 이게 공짜로 다닐 수도 있거든요. 무상. 그 예외 사유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는 일부 양도가 있을 때 또는 분할이 있을 때, 이때는 무상 통행권이 인정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원래 이 토지가요, 원래는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일부를 양도해서 을에게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부 양도. 그다음 원래 갑하고 을하고 공유를 하고 있다가 분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을은 돈 주고 다닌다, 공짜로 다닌다. 아시겠죠? 그다음 요 을이라는 사람이 을다시에게 토지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을 승계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무상통행권자 을로부터 넘겨받는 을다시도 무상통행권을 인정받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판례가. 자, 무상통행권의 혜택은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당사자 을만 받습니다. 을로부터 넘겨받은 특별승계인은 다시 유상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다 예쁜데 할 것도 없어. 자, 그래서 하여튼간에 상린권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조문 빼고, 조문은 요즘 잘 안 나와요. 저 판례가 저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요 그림을 딱 그려놓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 그죠?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림 하나를 딱 그리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응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을이 이제 분할이 돼가지고 무상통행권을 여기 다닙니다. 여기 다니야 되는데, 을은 여기는 다니기 싫고 나는 병의 토지를 다니겠다. 이런 거 인정이 될까요?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3자 토지는 못 다닙니다. 분할된 또 일부 양도된 당의 토지만 다닐 수가 있다.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다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정이 되는 근거는 두 가지 기억하시고, 통행권자는 소유자 외에도 된다. 명의신탁자는 안 된다. 범위를 결정할 때는 장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건축법상의 규제도 고려하지 않는다. 통행로는 변경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원칙은 돈 주고 다녀라. 그러나 일부 양도나 분할이 될 때는 공짜로 다녀도 된다. 되겠습니까? 복사 안 했는갑다. 보니까.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훌륭한 수험생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주에는 소유권하고 혹시 예습을 해올 사람은 용의권까지. 뭐 예습하겠나? 혹시 할까 싶어서 용의권까지, 전세권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반등이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예. 주간에 계신 분. 근데 원래 여기 주간에 계신 분이 강의했잖아요. 원래 주야를 다 했거든. 다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원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2달만큼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 예. 뭐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는데 이제 뭐 하고 말고 결론은 제가 관여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 의사를 그 학원장에 전달해서 그 승낙을 받으면 뭐 그때는 제가 안 해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그런데, 근데 이제 사실은 주한 선생님도 저하고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분도 굉장히 강의를 잘하십니다. 잘하세요. 그 스타일이 저하고 조금 달라서 그렇지. 예. 예. 그 11월 달, 12월 달에 안 들었습니까? 11월 달, 12월 달 들은 사람?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사장님처럼 이런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거는 알아서 하시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원장님한테 약간 여러분이 좀 부탁을 잘 하세요. 부탁을 잘 하시고, 그 일단은 의견이 결집을 돼서 그 통과가 되면은 제가 100% 답은 못 해요. 근데 100% 답은 못 하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딴 일이 좀 있기 때문에 100%는 좀 어렵고 가급적이면은 조금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